여러분, 만약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문이 오늘 밤 자정에 영구적으로 닫힌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피땀 흘려 도전했지만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13곳뿐입니다. 그리고 그 닫히기 직전의 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들어온 이후 지난 20년 넘게 그 문을 통과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사다리는 치워졌다. 이제 인류 역사에 더 이상의 신규 선진국은 없다. 도대체 지구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폴란드, 베트남, 그리고 저 거대한 중국조차 왜 절벽 앞에서 멈춰서 있는 걸까요? 오늘 이슈 한 권에서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신들의 리그가 어떻게 폐쇄형 클럽으로 바뀌었는지,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세계 경제 변화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에 도달하면 성장이 멈추는 현상이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거대한 절벽입니다. 과거에는 근육의 시대였습니다. 인건비만 싸면 공장을 돌려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뇌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그 물건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과 표준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나라가 열심히 근육을 키워 중진국까지 올라오면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으로 승부해라 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 벌써 50년 넘게 이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왜 지금은 추락하고 있을까요? 바로 체질 개선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제는 체질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방해물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방해물은 바로 제조업의 종말입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이 도약하던 1970년대와 80년대는 그야말로 제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엔 기술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만드는 라디오, 미국이 만드는 텔레비전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특허만 수십만 개입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면 5천억 원짜리 장비 수십 대를 줄 세워야 합니다. 후발주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철옹성이 쌓인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모든 중저가 제조업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막 산업을 키우려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려고 하면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가격 공세에 숨도 못 쉬고 쓰러집니다. 사다리의 아래쪽은 중국이 맡고 있고 위쪽은 선진국들이 특허로 맡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저주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치트키는 바로 인구 보너스였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할 젊은이는 넘쳐났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본을 공장 짓고 기술 배우는 데 올인할 수 있었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진국 후보들을 보십시오. 태국은 1인당 소득이 7,000달러 수준인데 인구 구조는 이미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겁니다. 중국 역시 미부설로, 즉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임금이 오릅니다. 임금이 오르면 공장은 인건비가 더 싼 나라로 떠납니다. 결국 경제가 고도화되기도 전에 성장 동력이 꺼져버리는 조기 탈산업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중진국들은 과거의 한국처럼 인구 보너스를 누릴 여유조차 사라졌습니다. 설령 경제가 좀 성장했다고 칩시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장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졌습니다. 과거엔 돈만 많으면 선진국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완성형 선진국이 되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탄소 중립입니다.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공장 돌려 돈 벌 때는 마음껏 탄소를 뿜어냈지만 이제 올라오려는 나라들에게는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물건을 사주지 않겠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둘째, 금융과 제도의 투명성입니다. 법치가 바로 서지 않고 정치권이 기업을 휘두르는 나라는 절대 고소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셋째, 독자적인 연구 개발 능력입니다. 남의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할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단 26개국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능성 있는 나라는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마지막까지 주목하는 세 곳, 폴란드, 베트남, 중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시다. 폴란드는 가장 유력합니다. 독일의 뒷마당에서 유럽의 공장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소득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폴란드의 고민은 독립성입니다. 독일이 기침하면 폴란드는 독감에 걸립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성적표를 뜯어보면 허탈합니다. 수출액의 70% 이상이 삼성전자 같은 외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베트남 토종 기업의 기여도는 처참할 정도입니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영원히 거대한 조립 공장으로 남을 위험이 중국은 가장 미스터리한 국가입니다. 덩치와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선진국 리그의 마지막 사다리를 타지 못하도록 최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압박을 뚫고 자국만의 생태계로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지가 앞으로 20년 세계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선진국이라는 사다리는 이제 사실상 철거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다리가 사라지기 전에 겨우 올라탄 나라들이 이 좁은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서로를 밀어내는 생존 게임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사다리가 치워지기 직전 기적적으로 올라탄 마지막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꼭대기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아래에서는 여전히 사다리를 놓으려는 자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진국 유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상의 흐름을 읽는 한 권의 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27번째 선진국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문은 완전히 닫혔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슈 한 건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